가장 믿었던 이에게 등을 맡겼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혈연이 아니라 목적이다. 이 문장은 2019년의 내부 회계 보고서에서 발견된 한 줄의 소름 돋는 메모다. 그리고 이 문구는 오늘 대한민국 연예계를 넘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던 개그맨 박수홍 사태의 본질을 관통하는 비수가 되었다. 박수홍의 30년 연예 활동 수익 60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에게 법정 최고 형량에 가까운 징역 7년이 확정되는 순간,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배신극이 종지부를 찍었다. 박수홍에게 이 판결은 돈의 회수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30년간의 피땀 어린 노동의 정당성 회복이었고, 무엇보다 깊은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신적 해방을 의미했다. 법정에서 직접 울음을 터뜨리지는 못했지만 박수홍이 법원에 보낸 진술서에는 뼈아픈 절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제 삶의 근간이었던 신뢰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1장 60억 횡령의 민낯 스타의 삶과 가족의 통장의 괴리. 박수홍이 횡령 피해를 입은 금액은 60억 원을 훌쩍 넘는다. 이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가 무대 위에서 웃음을 팔고 방송가에서 청춘을 바쳐 쌓아 올린 삶의 전부였다. 이 금액은 단순한 거액이 아니다. 대중에게 박수홍은 늘 밝고 유쾌하며 착한 연예인의 대명사였다. 그러나 카메라 뒤에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 가족 경영의 달콤한 독. 박수홍은 자신의 수입 관리를 친형과 형수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이는 많은 연예인들이 가족에게 재산을 맡기는 한국형 가족 경영의 전형이었으나 박수홍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 그는 재정 관리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오직 방송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신뢰의 달콤함에 취했다. 형제는 그의 모든 수입을 관리하며 박수홍 명의의 통장이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수십억 원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축적해 나갔다. 횡령된 돈은 부동산 투자, 고급 외제차 구매, 그리고 사치스러운 생활 유지 등에 사용되었으며, 정작 박수홍 본인의 통장에는 소액만이 남아있었다. 2. 징역 7년. 법이 매긴 배신의 대가.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 행위가 계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임을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족으로서 무한히 신뢰했던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7년이라는 실형은 피고인이 범죄의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재판 과정 내내 합당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60억 원 이상의 피해액에 대한 배상이나 사죄 없이 오직 형량 감경만을 주장했던 피고 측의 태도는 국민적 공분을 더욱 띄웠다. 제2장 혈연보다 목적. 내부 문건이 폭로한 소름 끼치는 이면. 이 사건이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가정사 비극으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박수홍에게 형은 매니저이자 인생의 동반자였으며 자신의 재산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였다. 가족이라는 성역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방패가 등을 겨누는 칼이었다는 사실은 박수홍에게 사형 선고와 같았다. 30년의 신뢰가 남긴 텅 빈 잔고. 박수홍은 3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다. 1. 그가 벌어들인 돈은 가족의 안락한 삶을 위한 기둥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판결문과 함께 공개된 재정 기록은 박수홍의 헌신적인 삶이 친형의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었다. 박수홍이 공황장애와 극단적인 생각에 시달릴 때조차 형은 그의 고통을 이용해 자산 관리를 유지하려 했다. 이것은 가족 사랑이 아닌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비즈니스 관계였으며 혈연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채 속은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다. 2. 2019년의 경고.
혈연 대신 목적을 확인하라.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2019년의 내부 회계 문건에서 발견된 그 한 문장이었다. 가장 믿었던 이에게 등을 맡겼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혈연이 아니라 목적이다. 이 문구는 누가 어떤 의도로 작성했든 간에 당시 형제 관계나 재정 관리에 이미 심각한 균열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메모는 마치 미래에 닥칠 비극을 예견하는 듯한 섬뜩함을 주며 대중에게 혹시 형 쪽에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아닌가, 혹은 박수홍의 불행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던진다. 이 문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박수홍을 향한 일종의 비밀스러운 경고였거나 혹은 배신을 준비하는 자의 자기 합리화의 흔적일 수 있다. 제3장 절망 끝에서 피어난 희망. 아내와 딸이 지켜낸 삶. 박수홍에게 지난 몇 년간은 생지옥과 같았다. 가족의 배신, 금전적 손실, 그리고 어머니와 형제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심리적 고통은 그를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몰아넣었다. 한때는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했을 정도로 그는 깊은 절망의 터널을 걸었다. 1. 아내와 딸 삶의 최종 방어선. 그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아내와 늦둥이 딸이었다. 박수홍은 법원에 제출한 서신을 통해 아내와 딸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었는지 고백했다. 아내와 딸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30년간 잃어버렸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법정 싸움 내내 곁을 지키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했고, 늦깎이로 얻은 딸의 탄생은 박수홍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이유와 행복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했다. 딸의 웃음소리가 바로 그에게 가장 강력한 항울제이자 배신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의 원천이었다. 2. 시의의 시작과 제도약의 선언. 징역 7년형 확정 판결은 박수홍에게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는 공식적인 이정표가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족에게 착취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 정의를 쟁취한 승리자로 불릴 자격을 얻었다. 박수홍은 이 판결을 통해 자신의 오랜 어둠을 걷어내고 아내와 딸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새 삶을 시작할 재정비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국민적 공분. 가족이라는 이름의 오용에 대한 단죄. 이번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제4장 대중은 단순히 연예인의 재산 분쟁에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이라는 가장 성스러운 개념이 어떻게 금전적인 탐욕에 의해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절망과 분노를 느꼈다.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한 분노. 피고 측은 재판 내내 잘못을 인정하거나 박수홍에게 사죄하는 대신 형량 감경에만 초점을 맞췄다. 1. 이러한 뻔뻔한 태도는 대중에게 가장 큰 공분을 샀다. 공정성을 요구하는 여론은 가족에게 평생을 헌신한 사람에게 60억 원을 횡령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징역 7년형은 이러한 국민적 법감정을 반영한 결과였다. 2. 박수홍을 향한 지지 물결. 대중은 박수홍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그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냈다. 이는 단순히 연예인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가장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했다는 인간의 보편적인 고통에 대한 연대감이었다. 이 지지 물결은 박수홍이 극심한 심리적 위기를 극복하고 법정 투쟁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정신적 에너지원이 되었다. 에필로그. 이제 웃을 시간. 빼앗긴 삶을 되찾다. 징역 7년형 확정. 이 숫자는 박수홍에게 과거의 고통을 씻어내는 정의의 무게를 상징한다. 30년간의 눈물과 고난 끝에 박수홍은 마침내 그를 옥죄던 배신의 사슬을 끊어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씁쓸한 교훈을 남겼다. 혈연 관계일지라도 재산 관리는 냉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경고와 함께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신뢰와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명제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다. 이제 박수홍에게 남은 것은 아내와 딸과 함께 쌓아나갈 행복한 미래뿐이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다시 힘찬 웃음을 보일 것이다. 그 웃음은 30년의 배신을 이겨낸 진정한 치유와 해방의 웃음이 될 것이다. 결론 박수홍과 친형 간이 횡령 사건은 징역 7년형이라는 중형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판결은 가족 경영의 어두운 이면과 혈연보다 중요한 신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사회에 각인시킨 씁쓸하지만 필요한 단죄의 결과였다.